이른 아침 북한산은 고요했다. 산허리를 감싸는 안개가 마치 하얀 띠처럼 둘러져 있었고 떠오르는 햇살이 아직 산 정상에만 닿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박정수, 72살의 건장한 노인이었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산을 오르는 그의 일과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태풍이 불던 날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군. 박정수는 산 입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쓰고 낡았지만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첫 발을 내딛었죠. 산길을 오르는 박정수의 호흡은 일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과거가 함께 걸어오는 듯했어요. 30년 전 해병대 수색대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의 기억들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몸의 밴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발걸음은 가볍고 확실하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를 여전히 현역처럼 보이게 했죠. 안녕하세요, 박 원사님. 중간 쉼터에서 마주친 60대 등산객이 반갑게 인사했다. 박정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이 산에서는 모두가 그를 알았습니다. 산의 레전드, 노익장의 표본, 혹은 단순히 해병대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이어갔어요. 오늘도 산은 평화롭네요. 산을 오르며 박정수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위안이었어요.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혼란을 벗어나 이곳에서 그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왼쪽 무릎에서 가끔 느껴지는 통증도 이겨냈어요. 해병대 시절 얻은 오래된 부상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박정수는 그런 통증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 그의 자부심, 그의 희생의 증거였으니까요. 산길이 조금씩 가팔라졌다. 이제 중턱을 지나 상부로 향하는 구간이었어요. 다른 등산객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쉬어가곤 했지만 박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러나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낯선 냄새에 박정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담배 냄새였어요. 산에서. 그것도 등산로 한가운데서 풍겨오는 담배 냄새. 그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박정수의 시선이 담배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굽은 길 앞에 3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근육질의 체격에 화려한 문신이 팔을 감싸고 있었죠. 마치 헬스장에서 갓 나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는 검은 민소매 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길을 막고 서 있었고 다른 둘은 큰 배낭을 메고 그 옆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무리를 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죠. 요즘 젊은이들 중 일부는 산에 오는 것이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담배를 피우며 다른 등산객들의 길을 막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박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3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민소매 셔츠를 입은 젊은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뭔데요? 산 주인인가? 저희가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다른 2명도 키득거리며 동조했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젊은이가 한 발짝 더 나서며 말했어요. 길 막은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우리끼리 노는데 참견 마세요, 할아버지.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러나 박정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산은 모두의 것이고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곳이야.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잖아. 이 말에 담배를 피우던 젊은이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다. 그리고는 박정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 영감탱이가 뭐래? 우리 보고 비켜라 이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 몇 명이 이 상황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누군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산의 규칙을 지키자는 것뿐이야. 담배도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면 좋겠네. 박정수의 말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과거 해병대 수색대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가장 험악하게 굴던 젊은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 박정수의 해병대 모자를 툭 쳤다. 모자가 약간 기울어졌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구식 모자는 웃기네 할아버지, 집에 가서 나와 발이나 지키세요. 3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박정수가 천천히 손을 들어 모자를 바로잡으며 한 발짝 다가섰으니까요. 말로는 안 통하는 모양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담배를 피우던 젊은이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이 비겁해 보일까 두려워서인지 다시 앞으로 나섰죠. 한번 엎어볼까, 영감탱이? 그가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다. 박정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투와 위험 상황을 겪어온 그의 눈에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철민이라 불리는 젊은이의 주먹이었습니다. 발달된 근육으로 강화된 그의 주먹은 확실히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박정수의 눈에는 그저 느리게 다가오는 물체처럼 보였어요. 수십 년간 단련된 그의 몸은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박정수는 한마디를 내뱉으며 몸을 살짝 틀었다. 철민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은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그 순간 박정수의 손이 마치 뱀처럼 재빠르게 움직여 철민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철민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죠. 으악! 철민이 비명을 질렀다. 통증은 분명했지만 더 큰 것은 놀라움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에게 이렇게 쉽게 제압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뭐야 이거. 창호라 불리는 두 번째 젊은이가 황급히 달려들었다. 그러나 박정수는 이미 철민을 방패처럼 앞에 세워두고 있었죠. 창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박정수는 철민을 살짝 밀어 창호에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젠장, 이 영감이 뭐야. 기성이라 불리는 세 번째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는 다른 두 사람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욱 위험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칼이었죠. 그런 걸 꺼내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박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른 넘은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넘겨온 군인의 눈빛이었죠. 주변의 등산객들이 이 상황에 경악했다. 몇몇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싸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는 게 어떻겠나? 박정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하지만 기성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칼을 든 채로 박정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정수의 몸이 옆으로 비켜섰다. 기성의 칼이 허공을 가르는 그 찰나. 박정수의 손이 기성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압박점을 찾아 강하게 눌렀죠. 기성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으윽. 기성이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박정수는 그대로 기성의 팔을 비틀어 땅으로 눕혔어요. 기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할아버지 진짜 뭐야. 철민과 창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특히 창호는 이미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체면 때문인지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박정수를 향해 달려들었죠. 야, 이 늙은이. 철민의 외침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그러나 박정수는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한 듯 몸을 낮추어 철민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철민의 다리를 걸어 그대로 넘어뜨렸습니다. 철민은 산길 바닥에 엎어졌죠. 해병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하게 대응하곤 했어. 지금은 그저 교훈을 주는 수준이지. 박정수의 말에 세 젊은이들은 모두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들이 도전한 상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정적이 산길을 감쌌다. 철민은 여전히 땅에 엎어진 채로 움직이지 못했고, 기성은 팔이 뒤로 꺾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창호만이 겨우 서 있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후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정신 차렸나? 박정수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일정했고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어요. 마치 산책을 하다 잠시 멈춘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네네. 기성이 간신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박정수는 그의 팔을 놓아주었죠. 기성은 곧바로 팔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게. 산은 모두의 것이고 모두가 즐겁게 오를 수 있어야 하네. 특히 담배는 절대 안 되고. 박정수의 말에 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함께 약간의 존경심도 보였어요.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들에게 박정수의 행동은 일종의 영웅담이었어요. 와, 대단하세요. 역시 해병대는 달라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습니다. 등산객들의 환호성이 산길에 울려 퍼졌다. 박정수는 겸연쩍은 듯 손을 저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어렸어요. 한편 세 젊은이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나? 박정수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세 사람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멈춰섰죠. 담배꽁초 주워 가게. 박정수가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가리켰다. 철민이 황급히 쪼그려 앉아 담배꽁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가져가지 말게. 박정수가 땅에 떨어진 칼을 발로 밀어냈다. 기성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빠르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다. 박정수가 갑자기 왼쪽 무릎을 짚으며 몸을 숙였어요. 으흑. 오래된 부상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몸놀림 때문에 무리가 온 모양이었죠. 노익장이라 해도 결국 이른을 넘긴 몸이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가까이 있던 등산객 하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박정수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오래된 부상이라 이럴 때만 나이가 느껴지는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수십 년간 이런 통증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군인이셨나요? 또 다른 등산객이 물었다. 박정수는 빨간 해병대 모자를 가리키며 웃었죠. 해병대 수색대였네. 지금은 그저 산을 좋아하는 늙은이일 뿐이지만 그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다. 어떤 이는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정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만 가보겠네. 오늘 산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왼쪽 무릎이 약간 아팠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변 등산객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산길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정수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이전과 달리 약간 느려져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나무 그늘 아래 바위에 앉았어요. 역시 예전 같진 않군. 그는 무릎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사실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젊은이들이었어요. 박정수는 그들을 말로 타일렀지만 결국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그는 자신의 기술로 상황을 해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10살이 더 많아진 나이가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반응, 더 빨리 찾아오는 피로감,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는 통증. 박정수는 이제야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오늘 일은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다른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몸에 밴 정신, 규율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필요할 때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들었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박정수는 다시 일어났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죠.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그는 중얼거렸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될 날.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산을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박정수는 방금 전에 이를 되새겼다. 그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약간의 존경심. 어쩌면 그들에게 작은 교훈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노인이 약하고 무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일이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군. 박정수는 생각했다. 그가 한 행동이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일종의 가르침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산을 소중히 여기고 규칙을 지키며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를 희망했죠. 산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정수의 발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는 이를 참으며 계속 나아갔어요. 그에게 산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산 정상 근처의 작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박정수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멈췄다. 그곳에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빽빽이 들어선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박정수는 중얼거렸다. 이 높은 곳에서 보면 아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작게만 느껴졌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이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그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저기 할아버지. 박정수가 고개를 돌렸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옆에는 40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인 모양이었죠. 네, 무슨 일인가? 박정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까 아래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소년의 눈은 반짝였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아들이 계속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요. 박정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살짝 몸을 숙였어요. 그건 그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거였단다. 폭력이 좋은 건 아니야.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해병대 수색대였지. 우와,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소년의 순수한 감탄에 박정수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군인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진정한 강함은 싸움을 피하는 데 있단다. 오늘 내가 한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가능하면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된 것 같네요. 박정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의 경험담일 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인사를 하고 떠났다. 박정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소년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세월이 흘러도 가르쳐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박정수는 다시 한번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그는 계속 이 산을 오르며 자신의 몫을 다할 것이라고요. 아직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박정수는 산 정상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산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는 배낭을 다시 메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무릎에 더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이미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박정수는 발걸음을 더욱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정상을 오른 성취감보다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중턱쯤 내려왔을 때 그는 아까 젊은이들과 마주쳤던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젊은이들이 잘 돌아갔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단순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을 뿐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어떤 교훈이 남았기를 바랐어요. 내려오는 길에서 다른 등산객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아, 그 해병대 할아버지시죠? 오늘 용감하게 행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있으셨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 든든합니다. 박정수는 그저 미소로 대답하며 계속 내려갔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죠. 산 아래쪽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박정수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죠.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 몇 명이 3명의 젊은이들을 붙잡고 있었다. 바로 아까 그 젊은이들이었어요. 철민, 창호, 그리고 기성. 그들은 경찰에게 잡힌 상태였고 특히 기성은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저희를 폭행한 노인이에요. 철민이 박정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경찰관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어요. 박정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경찰관이 박정수에게 물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없지 않았어요. 이 젊은이들이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등산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었더니 먼저 공격해 왔고요. 박정수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도 있더군요. 칼을 꺼낸 것도 확인했고요. 그제야 박정수는 상황을 이해했다. 아마도 다른 등산객들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가 신고했나요? 박정수가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등산객이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철민이 소리쳤다. 그래요. 이 노인이 우리를 폭행했어요. 정당방위였다고요? 경찰관은 피식 웃었다. 여러 동영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보면 칼까지 꺼낸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기성이 일행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 너 때문이야. 누가 산에서 담배를 피우래. 그것도 모자라 칼까지 꺼내고. 셋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그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흘렸죠. 박정수는 경찰관과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상황이 너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산에서의 작은 교훈이 이렇게 경찰 문제로까지 번질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죠.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앞으로 나섰다. 담당 경찰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경찰관님, 혹시 이 젊은이들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네. 하지만 이들이 칼까지 들고 위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은.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것 같네요. 저도 고소하거나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물론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가능하다면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다른 경찰관들과 상의한 후 박정수에게 돌아왔어요. 피해자인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칼을 소지한 이 청년만 일단 조사하고 나머지는 훈방 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철민과 창호가 풀려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박정수가 그들을 불렀다. 두 젊은이는 마지못해 그를 바라보았어요. 다음부터는 산에서 규칙을 지키렴. 그리고 친구에게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이해했나? 철민과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남아있었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도 엿보였어요. 아마도 부끄러움이나 후회 같은 것이었을까요? 가봐. 박정수가 말했다. 두 젊은이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기성만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런 젊은이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한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기회가 필요한 것뿐이죠. 경찰관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군 출신이신가요? 박정수는 모자를 바로 쓰며 웃었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입니다. 역시 그 나이에 그런 몸놀림이라면 특수부대 출신이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박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경찰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산을 등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박정수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은이들과의 충돌, 산 정상에서 만난 소년, 그리고 마지막 경찰서 앞에서의 결정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듯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산을 다녀왔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피로를 풀 생각이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오늘 그가 겪은 일을 축복하는 듯했어요. 내일도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젊고 강했으니까요. 해병대 수색대원 박정수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집 문을 열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자 끝까지 지켜나갈 약속이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